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강입니다.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뿐만 아니라 파일 탐색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용어와 개념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파일 탐색기 무엇입니까?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파일 탐색기 속에서 파일과 폴더의 선택, 이동, 복사,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과 속성들 확인하는 방법들,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휴지통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많으시죠? 네, 오늘은 조금 분량이 많지만 한번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파일 탐색기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탐색한다는 얘기죠. 컴퓨터에 있는 파일, 폴더, 드라이브 등을 내가 어디에 무슨 파일, 무슨 폴더는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걸 제공하는 게 뭐다? 파일 탐색기. 그래서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계층적 구조로 관리하는 기능이다. 계층적 구조가 뭔가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저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이 파일 탐색기입니다. 많이들 보시죠? 내 PC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에 시작 단추 옆에 폴더 마크 누르셔도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통해서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홈 메뉴부터 한번 보죠. 홈 메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일, 폴더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여기서 메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뭘로 사용하세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어떻게 하나 똑같긴 하지만 문제에서는 어디에 무슨 메뉴가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할 수 있다고요? 홈 메뉴에서는 보시면 홈입니다. 홈 메뉴에서는 이동, 복사, 이름 바꾸기, 선택, 그런 다음에 속성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 탐색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공유 메뉴도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공유 메뉴도 있는데, 여기서는 물론 이렇게 잘 쓰시지는 않지만 압축,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인쇄까지도 가능합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열고 메뉴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는데, 요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프로그램을 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파일을 열고 인쇄를 드리는데, 파일을 열지 않고도 이 화면에서 바로 인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파일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무슨 파일일 경우만, 문서 파일일 경우만 공유 탭에서 우리가 인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메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기 메뉴에서는 여러분들 종종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이런 거 보시죠? 그런 다음에 정렬을 내가 파일들이 쭉 섞여져 있으면 가나다라 순으로 할지, 아니면 만들어진 날짜 순으로 할지, 아니면 파일의 용량 순으로 할지,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제공한다? 보기 메뉴에서 제공한다. 그래갖고 일단 파일 탐색기 오시게 되면 크게 홈, 공유, 보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기 메뉴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큰 아이콘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란도 이렇게 폴더 위에 체크하실 수 있다라는 개념. 만약에 작은 아이콘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정렬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날짜, 유형, 크기,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어떤 거 먼저 보여줄까요? 라고 하는 세팅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다. 물론 여기서 하지 않고 우리 대부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하시고 파일 탐색기 문제에 접근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파일 탐색기의 특징이 계층적인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계층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요 얘기예요. 상위 폴더와 하위 폴더의 개념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폴더를 만들다 보면 폴더 속에 또 다른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건 맞으시죠? 그렇게 폴더를 만들었을 때 상하라는 개념이 생기는 걸 우리가 계층적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럼 파일 탐색기에서는 그게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표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거 누르시게 되면 요 밑에 또 다른 폴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위 폴더라는 개념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룹니까? 만약에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뭐를 눌러라? 백스페이스 바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바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위에 있는 어도비로 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파일로 간다. 상위입니다. 얘들은 다 둥둥한 거고 상위는 이렇게 위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이 되는구나 라는 거, 물론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하위 폴더에서 상위 폴더에서 하위 폴더를 보고 싶으시면 뭐 누르시면 된다고요?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문제에서 단골적으로 보기에서 옳고 그름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색창, 검색 상자라고 나오는데, 검색 상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 주소가 나타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파일을 찾고 싶다, 위치로 찾아가는 거 귀찮아요, 이름으로 찾아가고 싶어요 하실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을 검색하게 되면은 입력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무슨 파일을 찾는지, 무슨 폴더를 찾는지 검색해 준다라는 거, 그게 파일 탐색기의 특징이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계층적 구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계층적 구조를 활용하는 또 두 번째 방법은 해당 글자로 시작하는 거, 무엇을 누르면, 영문자를 누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제가 만약에 P자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걸쳐요. 왜? P로 시작하니까. E자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걸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아하, 내가 일일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파일명, 죄송합니다, 폴더명을 기억하셔갖고 그 폴더명을 누르게 되면 그 폴더명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만약에 곱하기 문자를 누르게 되면 모든 하위 폴더를 볼 수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어도비 속에 또 다른 폴더가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폴더가 있고 계속 하위 폴더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일일이 열어서 누르고 확인하려니까 귀찮으시죠? 그럴 때는 어도비에 갖다 놓고 무슨 문자를, 곱하기 문자를 누르게 되면 이 폴더와 관련된 하위 폴더는 쫙 열립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하위 폴더 보기, 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하위 폴더가 촤라라락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갖다 놓고 누르게 되면 모든 하위 폴더가 촤라라락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활용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파일 탐색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부터 한번 보죠. 컴퓨터에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브, 파일, 폴더 등을 관리하는 기능, 당연하겠죠. 그게 파일 탐색기의 기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구조로 돼 있다? 계층 구조 좋죠. 그런 다음에 폴더 앞에 이 표시는 하위 폴더가 있다라는 거 아까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홈키를 누릅니까? 백스페이스 바를 누릅니까?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죠.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그리고 검색 상자 이용하시게 되면 검색과 동시에 단어를 치는과 동시에 찾아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력과 동시에 시작된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과 파일 탐색기를 이해하셨으면 그 속에 들어가는 요소인 파일과 폴더의 개념도 한번 잡아보자고요. 파일은 예죠. 요거를 담아놓는 곳이 예죠. 설명 끝. 그렇죠?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기본 단위, 자료 저장의 기본 단위이고, 폴더는 무엇을 담는다? 파일을 담아놓고 관리하기 위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뭐 폴더 파일 계속 나올 텐데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로 기억하시면 된다. 컴퓨터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폴더와 파일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죠. 동일한 이름이나 동일한 폴더가 존재할 수 없다. 뭐에? 같은 위치에. 기억하세요. 하나의 폴더 내에란 얘기는 같은 위치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가라는 폴더 속에 A라는 폴더 불가능합니다. A라는 폴더, B라는 폴더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파일과 폴더에 대한 이름은 최대 몇 자까지? 공백 포함입니다. 공백 포함 안 돼요. 이런 거 없습니다. 공백을 포함하셔갖고 최대 몇 자까지? 255자까지. 그런 다음에 내가 이름을 지을 때 모든 글자를 사용할 수는 없다. 보이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물음표를 치게 되면 여러분들 폴더 이름에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폴더와 파일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도 한번 배워보죠. 다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와 파일이란 개념에서 연결되는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연결 프로그램 뭡니까? 파일을 실행했을 경우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는데 그거에 대한 용어가 연결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한글 파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뭐가 실행되나요? 한글이 실행되시고, 엑셀 파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엑셀이 실행되는 거 맞죠? 그렇죠? 파워포인트 파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파워포인트가 실행됩니다. 어떤 파일을 실행했을 경우, 더블 클릭했을 경우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없다? 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연결 프로그램 용어 문제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말고 문제 이해하시고 풀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 프로그램의 특징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그러는데,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한글에서 한글 문서만 여는 게 아니라 PDF 문서도 열 수 있고, 다양하게 열 수 있는 건 맞으시죠? 메모장 문서도 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엑셀에서도 엑셀 파일만 여는 게 아니라 PDF 파일도 열고 메모장 파일도 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일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 특징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역으로 여러 개 확장자가 다른 파일들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말이 되죠. 이거에 역으로 된 말이니까 그것도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어떤 파일 위에서 그냥 더블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연결 프로그램을 눌렀을 때 너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까?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결 프로그램의 특징, 만약에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파일이면 이 메시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 파일 열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결정해 주시겠어요? 라는 거.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웹이라고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웹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조금 편하게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 웹, 프로그램, 컴퓨터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도 웹이지만 연결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파일과 폴더 계속 한번 나가보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파일과 폴더에서 이동과 복사, 드라이브의 영향을 받는다. 문제 나오게 되면 단독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파일이 이동되는 경우, 복사되는 경우. 근데 그게 뭐에서 C에서 C로 갈 거냐, C에서 D로 갈 거냐, 다른 드라이브로 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작업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 먼저 한번 해보죠. C에서 C로 갈 경우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마우스를 그냥 끌어다 놓게 되면 뭐가 된다? 이동이 됩니다. Shift를 눌러도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Shift는 머릿속에 이동 이렇게 기억하시고, 만약에 복사를 누르시게 되면, 복사를 하고 싶으시면 무슨 키를 누르시라고요? 같은 드라이브일 때는 컨트롤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은 복사, 같은 드라이브에서. 다른 드라이브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Shift는 이동, 컨트롤은 복사. 되셨죠? 근데 다른 드라이브 했을 때는 굳이 컨트롤 안 누르고 마우스로 그냥 끌어만 놔도 복사가 됩니다. 자, 보세요. 같은 드라이브 했을 때는 Shift 안 누르고 마우스로 끌어다 놔도 이동이 되고요. 다른 드라이브일 때는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면 무엇이 된다? 복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묻는 게 C에서 C로 가는 건지 C에서 D로 가는 건지 그거 확인하셔갖고 요 공식에 대입하셔갖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동과 복사 배웠으니까 선택도 한번 배워볼까요? 연속 선택에는 Shift 키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연속은 Shift, Shift는 이동. 그럼 연속 이동은 Shift, 컨트롤은 복사, 불연속 선택도 컨트롤. 그럼 얘는 복사. 이렇게 기억하시게 되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선택된 거 해제할 때는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 파일이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을 얘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르게 되면 네 개가 동시에 선택됩니다. 왜냐하면 Shift는 연속이기 때문에. 맞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요것만 빼고 싶어. 얘만 선택을 해제하고 싶어요. 그때는 Shift에서 손 띄고 컨트롤 누르고 얘 클릭하게 되면은
선택된 거는 요거고 얘는 선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개념도 파일과 폴더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보기로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축키는 뭐 누르시면 된다? 예, 컨트롤 A 누르시면 된다. 단축키적인 측면은 그냥 외워놓으시는 게 좋다. 문제 볼까요?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파일 탐색기에서 확장자를 알 수 없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가 연결 프로그램, 아까 대화상자. 맞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이 지정된 파일에서 열기 혹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맞습니다. 그게 연결 프로그램의 기본적 의미였었어요. 자, 확장자에 의해서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됩니다. 대부분 이게 맞아요. 확장자가 다르면 연결 프로그램도 달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결정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 확장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연결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답은 달라야 된다가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그래서 아까 요 얘기하고 같은 얘기다. 하지만 굳이 확장자가 달라도 내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그 파일을 열 수가 있다.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 묻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복사되는 경우 아까 이동 복사 기억나시죠? 그럼 여러분들 복사는 머릿속으로 뭐 누르시고 컨트롤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다른 드라이브일 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동식 디스크에서 해당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는 예를 들면 D가 될 거고 하드디스크는 C가 되고, 이건 디스크가 다르다는 얘기는 드라이브가 달라요 이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까 마우스로 그냥 끌기만 해도 복사가 됩니다. 얘는 되지 않는 경우 찾는 거니까 복사되는 거고, 해당 파일을 마우스 선택한 후 같은 드라이브의 다른 폴더, 같은 드라이브라고 나와 있죠? 그냥 마우스 끌기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거는 이 이동 복사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같은 드라이브인지 다른 드라이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문제 보기를 이해하셔라. 나머지 것 맞는지 볼게요. 해당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다른 드라이브 하게 되면 복사. 얘나 똑같은 얘기예요. 1번이나 3번이나. 그런 다음에 해당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에 컨트롤 키. 아까 컨트롤 키가 복사에 사용되는 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같은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복사가 된다. 아닌 것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파일과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옳은 것 좀 골라줄래요? 1번부터 볼까요? 파일과 폴더의 모든 항목을 선택하려면 Alt-A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단축키 뭐 기억하시라고요? 단축키는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Ctrl-A. 아이고 처음에 답 나오니까 옳은 것은 모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틀렸으니까 얜 땡. 그렇죠? 그럼 두 번째가 답이니까 두 번째 거 옳은지 한번 보죠. 선택한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제외하려면, 선택한 거에서 하나 빼려면 무슨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제외한 항목을 클릭해라. 맞네요. 좋습니다. 연속되어 있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Shift가 아니라 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얘도 컨트롤이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연속되는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를 그룹으로 선택하려면 첫째 항목을 누른 상태에서 연속적인 건 뭐가 된다? Shift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이니까 2번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갖고 저도 실수하죠.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꼭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을 묻는지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클립보드. 요거는 왜 나온 개념이냐? 파일의 이동 복사를 기억하시게 되면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 녀석이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뭐를 갖고 왔나요? 장바구니 갖고 왔죠?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 임시 저장하는 명령. 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립보드는 여기서 웬만한 거 자꾸 넘어갈게요. 내가 파일을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하려고 해. 그럼 여러분들 이동하려면 잘라내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이 컴퓨터 어딘가는 기억돼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클립보드. 그래서 말 그대로 임시 저장이에요. 컴퓨터 껐다 키면
지워지겠죠, 당연히. 껐다 켜갖고 임시로 저장하고 있었는데 전원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없어지게 됐더라. 개념 기억하시게 되면 요 클립보드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특징 한번 보죠. 가장 최신의 것. 그렇죠? 요거를 잘라냈다가 요거를 잘라내게 되면 클립보드에는 요게 들어가 있습니까? 요게 들어가 있습니까? 요게 들어가 있다고 얘기죠. 가장 최신의 것 하나가 기억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껐다 키게 되면 뭐가 되더라고요? 날아간다. 내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명칭을 붙여놨어요? 휘발성. 휘발유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맞죠? 그런 성질이 있고 당연히 요 특징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붙여넣기 했다고 해갖고 다시 다른 거 갖고 와서 원래 내용 와갖고 또 복사하고 붙여넣는 게 아니라 계속 붙여넣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임시기억 장소에 껐다 키기 전까지는 계속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의미로 버퍼라고도 한다라는 거. 자, 클립보드 어려운 얘기 아니었구나. 아, 파일과 폴더의 복사 이동에 사용되는 임시기억 장치.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문제 한번 보시자고요. 자, 클립보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주실래요? 클립보드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동 복사하는 목적이 이거지 않습니까? 한글에서 표 복사해갖고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다시 엑셀에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프로그램 간의 자료 복사에 클립보드가 사용되는 거 맞죠?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클립보드는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장 최근에 저장된 건 하나만 기억됩니다. 좋습니다.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가장 최근에 거. 저장된 데이터는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니네. 답 3번이네요. 그렇죠? 껐다 키게 되면 들어가 있는 내용은 쏘로록 날아갑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면 4번. 한 위치에서 복사하거나 이동하고 다른 위치에서 사용할 정보의 임시기억 장소다. 맞네요. 아까 그래서 클립보드의 간단한 설명으로는 임시기억 장소, 임시저장 영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폴더와 파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엇을? 폴더와 파일의 옵션. 그런 다음에 속성을 한번 보죠. 자, 폴더에서 옵션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에서 옵션 누르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창에서 열 수도 있고 다른 창에서. 이거는 말 그대로 폴더에 대한 개념이에요. 폴더를 사용하는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다.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폴더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또 다른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여러분들 위에 이렇게 뒤로 단추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계속 창의 내용이 바뀌면서 폴더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른 창에서 열기 하게 되면 폴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폴더가 열리고 여기서 또 다른 폴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또 다른 폴더 창이 열린다. 근데 보통 우리가 첫 번째 거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 보통 폴더 열려면 뭐 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셔야 되죠? 나 그거 귀찮은데 한 번 클릭해서 열기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시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하는 기능이 뭐다? 폴더 옵션이 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기에 가보시게 되면 우리 어저께 확장자, 저번 시간에 확장자라는 것도 배우셨는데 그 확장자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라는 것도 여기서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 집에는요 확장자가 안 나타나는데요. 어디에서? 폴더 옵션에서 숨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숨긴 파일을 보게 할 거냐 안 보게 할 거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옵션 등을 그래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폴더 옵션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폴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폴더 속성은 말 그대로 특성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런 다음에 속성 들어가셔도 되겠고 파일 탐색기에서 홈에서 속성 누르셔도 돼요. 그랬었을 때 그럼 확인하는 게 뭔데요? 용량이 얼마인지 그 속에 폴더 속에 파일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또 다른 폴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만든 날짜가 언제인지 속성이 숨김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그 숨김 속성을 볼지 안 볼지를 그래서 여기서 세팅한 걸로에 따라서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맞으시죠? 사용자 지정 가면 폴더의 아이콘 모양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콘 모양 변경은 어디서 하는 거다? 속성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옵션과 속성이 조금 비슷한 내용
단어가 비슷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문제 한번 보실래요? 다음 중 보세요. 속성이라고 했어요? 옵션이라고 했습니까?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말씀. 아까 숨김 속성 이런 것들 표시할지 안 할지 설정할 수 있고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해서 실행할지 두 번 클릭해서 아까 옵션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폴더 아이콘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얘는 옵션입니까? 속성입니까? 그렇죠. 얘는 속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옵션에서 할 수 있는 거, 속성에서 할 수 있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잘 다루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개념이 헷갈리는 거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짧지만 특성 정도는 기억해 놓고 넘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중 폴더의 속성입니다. 이번엔 또 속성을 묻네요. 속성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크게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런 다음에 아까 읽기 전용 특성을 설정할 수 있고 뭐 숨김 설정도 설정할 수 있던 거 기억나시죠? 만든 날짜도 알 수 있고 그 속에 내용이 파일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개념들까지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바로가기 아이콘은 폴더 속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 저번 강의 때 수업 들으셨어요? 그 방법 기억하시게 되면 아 이건 답이 2번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마지막 개념 배우시죠? 오늘 휴지통까지 나간다고 말씀드렸었죠? 휴지통 뭡니까? 삭제한 파일 보관되는 곳이 휴지통이죠? 네, 어려운 거 없으세요? 그래갖고 휴지통이다. 기억하세요. 복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복원이 가능하다 그랬지 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문제 보기에서 종종 나와요. 복원이 가능하지 복사란 메뉴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복원하게 되면 어디 위치로 돌아간다?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단 끌어다 놓기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내가 움직일 수도 있다. 휴지통도 용량이 있습니다. 가장 휴지통 용량이 쓰게 되면 가장 오래된 것이 삭제되어 보관의 용량을 확보하고 다시 새로운 게 들어간다. 그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휴지통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문제 나오게 되면은 휴지통의 특징이라든지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자,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렇게 보시게 되면 휴지통 속성에 가 보시면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합니다. 그래갖고 휴지통은 하드 드라이브마다 내가 하드 드라이브를 2개 달았으면 2개. 그렇죠? 드라이브 개수마다 1개씩 만들 수 있다. 요것도 기억합니다.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파일도 용량으로 인식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휴지통 파일을 비우기 전까지는 그거는 컴퓨터에서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자, 요거 옵션 하나만 기억하세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혹시 여기 여러분들 집에 가갖고 속성 보셨을 때 휴지통 속성은 그냥 휴지통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체크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휴지통을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네,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문제 나오는 건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휴지통을 사용하는데 내가 파일을 지웠어. 그러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이 파일은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휴지통 비우기 하게 되면 복구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강의해드렸던 단축키의 Shift 델리트 기억하시면 아이고 잘하시고 계십니다. 단축키로 Shift 델리트 누르시게 되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동식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 그러니까 USB에서 파일 지운다고 해갖고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건 나중에 이제 컴퓨터로 연결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 타고 들어가갖고 거기서 파일 삭제한다고 그래갖고 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스 환경에서 삭제한 경우도 안 들어가고, 아까 휴지통 크기는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휴지통 크기를 0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휴지통 안 쓰겠다는 얘기니까 삭제해도 휴지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휴지통 안 들어가고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휴지통에서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파일을 삭제 후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경우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문제 보기로 내오기 참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중 휴지통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임시적으로 보관되는 장소가 휴지통. 각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실행할 수 있고 실행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복사도 불가능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3번. 저장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가장 오래된 게 삭제되고 새로운 게 들어가더라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삭제되는 파일을 삭제했을 때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 아까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셨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가능한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삭제했어요. 다른 옵션 특별하게 설정된 게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복원 가능하겠죠. 나머지 거 볼까요? USB, 이동식 디스크에서는 삭제하더라도 복원이 불가능.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파일 삭제하더라도 복원이 불가능. 크기가 0이어도 복원이 불가능. 답은 몇 번? 1번.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문제 이렇게 잘 올려놨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주 깔끔하게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복습하시라고 잘 올려놔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 쪽 꼭 참고해 보시면서 문제 저하고 같이 따라오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단원 마무리하시고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조금 많은 내용을 배웠어요. 파일 탐색기에서 파생되는 내용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하고 같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윈도우에서의 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윈도우에서 지원되는 인쇄의 방식 그런 다음에 프린터의 세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